김욱한다고 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우리 강사님 나오셔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마음을 모아주시고 좀 집중해 주시고 더웠긴 하지만은 또 명강의이기 때문에 아주 훌륭하신 분이니까 또 교육학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때 매일장이 저기 참 잘했구나 내가 아마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나오실 때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네, 인사드립니다. 양이 좀 면이 이게 70면이나 돼요.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이 사족 안 하고 화면 자료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노년기 인간 발달에서 65세 이상의 인간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노년 우리나라 노인 현재 한 1,030만이라고 합니다. 유엔에서 정한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정호성 시인은 뭐 천주교 신자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시를 잘 써서 이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상정 회장님 한번 읽어봐 주시죠. 수선화에게 정호성 시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무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음을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네, 하성조 회장님은 우리 전국 도민회에서 회장님도 여러 번 하시고 향후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고 지역사회에서 사람들 교류 폭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인데 이 수선화에게 정호성 시인 우리나라 이 외로움이 저 흡연만큼 외롭다네요. 흡연만큼. 영국은 외로움부 장관이 있고 일본은 고독고립 담당 장관이 있답니다. 세계에서. 우리도 아마 이런 게 장관이 생길 것 같아요. 정말 외로움, 나이 들면은 그 외로움이 커지죠. 사회관계도 많이 줄고 힘들어지는데 이렇게 외로움을 덜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사회적 연대, 사회적 관계망 이런 게 매우 중요하죠. 이번에 한 것이 이제 노년기 인간 발달인데요. 노년 발달 심리학입니다. 발달 이거는 발달.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되는 시점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암투금 받을 때까지 전 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양상과 과정이다. 되게 남자들이 이 한 번 사정을 하면 1억 개, 많은 1억 5천, 조금은 한 5천 개, 1억 전후의 정자가 이렇게 산출된대요. 그러면 그게 1군에서 한 서너 명, 2군에서 서너 명, 3군에서 서너 명 이렇게 마라톤식으로 이렇게 뛴대요. 그래서 근데 1등 오는 놈을 딱 이렇게 착상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제일 난자가 제일 씩씩하고 활발하고 좋은 정자를 탁 수정이 된대요. 그거 하나님의 영역이 신의 영역이에요. 꼭 1등 달린 사람 하는 게 아니고 1등, 1군에 한 서너 명, 2군에 서너 명, 3군에 서너 명, 4군 이렇게 쭉 오는데 1억 마리가 뛰는 거예요. 수정을요. 그 중에 하나가 탁 착상되면서 오늘 여기 홍영성 목사님도 계시고 배 목사님도 계시고 그럽니다. 이게 생명수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되려면은 미국 인구가 1억 3억 3천이잖아요.
한 70%니까 73에 2억 한 2, 3천이 선거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60% 그러니까 2억이면 62, 20이 한 1억 3천만 표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미국 대통령 당선한 만큼이나 정말 큰 어마어마한 그 생명의 에너지가 이렇게 산출되고 큰 인연이 어떤 섭리가 있어야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한 생명 하나하나가 중요하죠. 발달심리학이 전생에 일지 인간의 모든 발달적 변화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겁니다. 변화를 연구한다. 상식은 이전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성장한 신체 능력의 발달, 또 학습은 이게 교육학에서 학습은 직관적인 경험, 훈련, 연습, 수련을 통해서 행동상의, 정신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상태의 과정을 이렇게 학습이라고 정의해요. 그러니까 학습은 배우라 학기습이죠. 배우라. 우리 그 동아시아 과거시험 과목이 하나인 이 논어가 있습니다. 공자의 논어인데 논어 첫 장이 저기 딱 나와요. 학이란 학문이란 때때로 배우고 있지만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학이시습 불용으로 나오죠. 이게 학습인데요. 이 교육학에서 학습은 직간접적인 경험, 훈련, 연습, 수련을 통해서 행동, 정신, 마음을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안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재교육, 재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현 체제에 맞춰가지 않으면 도태되어 버립니다. 저도 요새 뭐 인공지능 AI 시대가 왔잖아요. 앞으로 그게 30년간 돼요. AI가 핸드폰에 탑재되어 있는데요. 돈을 내는 건 잘 못 돈이 들어가니까 네미나의 챗GPT를 탑재해요. 우리가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막 검색해 보잖아요. 정말 그럴 필요 없어요. 제미나이 제가 이따 한번 마지막에 이 설명해 깔으라고 구글 플레이가 하나 깔으면 게 너무나 좋아요. 뭐 하나 물어보면 잘 나와요. 정말 대단해요. 우리 교수들 요새 이 PPT 만드는 거요. 돈 주고 그걸 사서 쓰면은 몇만 원만 한 달에 주면요. 그래프까지 다 그려서 PPT가 탁 만들어져요. 정말 대단하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가천길병원에 인공지능 의사가 들어와 있대요. 인천에. 이길래 의사가 94세인데 아직도 뭐 50살처럼 얼굴 피부가 좋잖아요. 근데 그 가천길병원에 보통 암 판단 확률이 암 이렇게 맞추는 확률 의사들이 80%래요. 그러니까 5건 하면 1건을 못 주고 병원에 한 분가 수술하면 안 돼요. 두세 군데 가봐서 맞는구나 하면 수술해야지 여기서 바로 수술하면 안 됩니다. 80%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인공지능 의사는 94%대요. 근데 인공지능 의사는 잠단적으로 매일 24시간 공부를 하는 거예요. 24시간. 매일 세계 유수 논문 3-40편이 학습이 된대요. 매일. 세계 유수 논문, 이렇게 검증된 논문만. 그러니까 의사는 아무리 똑똑해도 잠을 자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 6개월에서 1년은 지나야 이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 환자 가족들이 인공지능 의사하고 무슨 큰 중뱅이 걸리면 여러 과 의사들이 모여서 협진하잖아요. 이 치료 방향을 어떻게 잡을까요? 그래서 의논해서 이렇게 방향 잡는데 의사 치료 방법하고 인공지능 의사가 틀릴 때는 인공지능 의사 쪽을 더 선택을 많이 해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정말 디지털 문명, 인공지능 문명에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빨리 가서 저희들도 좀 그래서 지금 세계 유수의 석박사 과정 학생이 계속 준대요. 아무리 똑똑한 석사 박사도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그 정도의 경지 요구가 있습니다. 저도 요새 오늘 통해서 우리 카카오 택시 타고 오잖아요. 부르면 오잖아요. 차에서 딱 부르면 옵니다. 카카오 택시 집 앞에 딱 오잖아요. 근데 이것도 편한데 앞으로 구글 웨이모라고 있습니다. 2, 3년 안에 우리나라로 들어온대요. 집에서 부르면 택시가 딱 와요. 집 앞으로 와서 어디 가자 하면 딱 가요. 써지요. 그럼 딱 가. 그럼 돈은 핸드폰 자기 부자에 딱 나가요. 근데 저 카카오도 핸드폰 요거 돈 결제할 때 바로바로 안 내요. 집에서 이미 결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가서 계산을 구글돼요. 그러면 웨이모 되면 정말 편할 것 같아요. 우선 뭐 저기 기사님 비유 맞출 필요도 없고 기사님 뭐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어디 가져오면 너무 그런 세상이 와버렸습니다. 지금 저희도 관광차 타고 어디 산악회도 가는데 의사들 저기
이 버스 기사님이 이렇게 팔짱 딱 끼고 다리 올리고 갈 때가 있잖아요. 홀라겠다고. 아니에요. 이제 이 버스가 새 차가 2억 5천이랍니다. 그게 비싸요. 항공버스. 그러면 이 민국님이 탑재돼갖고 고속도로만 들어가 버리면 차간 거리 속도 다 맞춰서 가버려요. 미국 같은 경우는 버스 택시를 아니 저 화물차를 막 2세대씩 끌고 간대요. 2세대씩 기사 한 명 그런 시대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빨리빨리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맞춰야 되는지 정말 우리 어른들 우리 형님 같은 분도 계시고 아버님 같은 분도 계시는데 이 변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학습을 정말 중요시해야 돼요. 학습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다음 이 성장은 교육학에서 레프 톨스토이가 82세까지 사는데요. 83세까지 사는데요.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 그 책을 써서 세계적인 문호잖아요. 이분은 철학자, 교육자, 종교인 다 정말 족적을 남긴 분인데 이분의 사상에 이 성장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성장하는 인간과 성장하지 않는 인간을 구별해서 이렇게 책을 소설을 썼는데요. 이분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인간 주제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특히 젊었을 때 25세까지는 나는 누구인가, 그다음 25세, 75세까지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삶을 어떻게 끌고 가지, 나는 삶을 어느 방향성에 가지, 삶이라는 건 의미와 재미를 절대 섞는 거 아니에요. 우리 웰라이문화연구는 의미 쪽에 좀 많이 치중되어 있는 단체예요. 근데 저희도 산악기를 서너 개 나가는데 그런 데는 전부 다 재미있게 운동하는 데거든요. 재미 쪽에 방점을 두고 의미와 재미를 떡시루처럼 쌓아가는 과정이 우리 인생의 과정입니다. 근데 이 톨스토이는 그랬겠더라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성장하는 인간으로 살아야 된다. 성장. 왜 성장이 중요하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준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추동력이 생긴다. 우리 삶이 정말 고단하다는 하루하루 삶이 정말 아슬아슬하고 하루하루 전쟁처럼 삶의 공간이 전쟁의 한 공간에 서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요즘 많이 사회로부터 유리된 게 우리 삶과 신앙이 자꾸 유리되어 있어요. 목사님 말은 맞는데 내 삶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안 주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삶과 신앙이 유리되어 있다. 삶과 신앙이. 근데 이 성장하는 인간은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어떤 추동력을 주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성장하는 인간으로 살아야 된다. 성장 그 자체가 행복이고 성장 자체가 인생이다. 이렇게 톨스토이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성숙이란 말은 제가 김수환 추경의 그 자서전에 이랬대요. 머리에서 신앙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60년 걸렸다. 자기 신앙적 성숙을 자백하는 글에 나오죠. 관념적, 이성적, 지식적 신앙이 하나님이 마음에 진짜 내재화된 하나님으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60년 걸렸다. 그 말이 가슴에 많이 닿더라고요. 그 다음 심리학을 이렇게 간단히 보면 심리학은 마음의 이치를 따지는 학문이다. 우리 사람은 이제 마음밭을 잘 갖고 나가야죠. 마음 관리. 진짜 한 인간도 생명체인데요. 자기 몸 관리에서 몸에 관련된 솔루션을 하나씩은 갖고 있어야 돼. 내 몸은 어떻게 유지할 건가? 내 몸을 어떻게 건강을 지킬 것인가? 내 마음밭은 어떻게 가꿀 것인가? 내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몸과 이 정신 건강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심리학은 행동을 다루는 학문이다. 심리학은 인간학이다. 제가 얼마 전에 누가 카톡에 이런 걸 내보냈대요. 이 김영석 명예교수가 강론님이 연대에서 1920년생이돼요. 현재 105살인데 106살이죠. 이분의 삶은 저는 되게 부러워했어요. 105세, 106세가 지방 강연을 다니고 정말 그런 분이 우리가 있어요. 105세 말도 잘 못하죠. 근데 그 이면에 자서전의 내용을 누가 카톡에 올려놨더라고요. 60대 초반에 63세요. 부인이 극심한 중풍이 와가지고 말을 못 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20년간 겨우 병치레에서 겨우겨우 생명을 위해서 83세에 돌아갔던 거죠. 83세. 그 다음에 이제 부인 죽은 지가 한 2년 됐네요. 그러니까 근 40여 년을 혼자 살았어요. 혼자. 그 외로움, 고독,
그 자식한테도 말 못할 그런 그런 문제들은 참 어떻게 이겨냈나. 한 인간으로서 김영수 교수가 좀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런 걸 내색을 하나도 하고 우리 학문은 인문학이 있고 인문학은 문사철이잖아요. 문학, 사학, 철학. 그다음에 자연과 과학기술이잖아요. 그다음에 사회과학, 우리 교육과학이나 경제학, 경영학, 사회과학인데요. 인문학 쪽에서는 큰 반열에 오른 구루잖아요. 그런 구루 경지에 오른 사람 아니에요. 김영수 교수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박경리 토지 같은 경우도 그 경지에 오른 분들이죠. 토지의 등장인물이 한 720명 나오는데요. 그 720명을 어떻게 엮었었어요? 경지에 오른 사람이죠. 삼국지에는 한 1120명이 나오는데 등장인물. 삼국지 등장인물. 학문적 목적, 심리학 목적은 인간의 심리의 행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심리. 그 다음에 심리학은 인간의 심리 행동을 예측한다. 심리학은 인간의 심리 행동을 통제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 의사가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는데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오을영 박사 이렇게 아동 치료 나오잖아요. 그 심리학 정신과 의사가 각광을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네요. 우리나라 그 압축 성장의 그 이면에는 짙은 그림자가 있어요. 하루에 버스 한 대분 40명이 매일 자살해요. 하루에 600명이 304인 매일 이혼해요. 한국 사회. 아시아에서 이혼율이 1등이에요. 일본보다 높아요. 세계에서 이혼율이 미국 다음이에요. 정말 그 다음에 이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냐 말 국무회의 첫 번째 질문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 자살 예방센터 하는데 우리 웰다이브라인에서 고독고립사 그런 예방센터, 고독고립사 뭐 지원센터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노인 자살이 제일 높거든요. 청소년 자살, 노인 자살 1등, 그다음 청소년 자살. 뭐 부산에서도 여학생 3명이, 고3 학생 3명이 같이 떨어지고 그렇다면 그런 자살률이 매우 높은 사회입니다. 한국 사회가 성공과 성취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우원의 압력들이 세요. 이거에서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어느 성숙이 와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 노력을 해 맨날에 됐어요. 저희 같은 경우 저희가 1960년대 말에 중학교를 다니고 70년대 초에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이때만 해도 어려운 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만 해도 노력은 많이 돼요. 좀. 근데 지금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왔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지금 불평등도 소득 양극화가 일제시대 정도로 악화돼 있대요. 많이 악화돼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이탈리아 경제학자 알프레도 프레스토라는 사람입니다. 사회가 20대 80으로 구성되어 있다. 20대 80. 이게 20%가 또 80%를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개미 같은 걸 연구해보도 그런데요. 이 개미 1개미를 딱 놓고 보면 80%는 빈둥빈둥인데 20%만 열심히 이런대요. 근데 20%를 따로 깨서 놓으면 거기서 또 20% 이루고 80%는 놓은대요. 인간사의 구조가 그래요. 우리도 웰다잉 연구가 한 70명 되면은 우리 송기성 원장님 정말 훌륭하신데요. 한 15명만 열심히 해주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중에 15명 중에 20%, 한 3, 4명만 열심히 해주면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 이상환 목사, 김관 장로님 이런 분들 몇 분만 여성 한두 명이 이렇게 받쳐주고 나머지 15명이 잘 참여해주고 그러면 돌아가요. 이게 어디에 그런데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발달 단계 보면 패내기, 영아기, 아동 초기, 아동 중기, 청소년기, 성인 초기. 성인 초기가 20에서 40, 성인 중기가 40에서 60, 성인 후기가 이제 65세 이후, 65세 이후를 이제 보통 65세에서 75세를 노인 전기라고 보고요. 75세에서 80을 노인 중기, 85세 이상을 노인 후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생의 말, 다니엘 레빈슨이라는 사람이 이게 하는 건데요. 이게 수정돼서, 수정 패내기, 출생하죠. 출생하고, 신생아기, 출생해서 1개월. 그 다음 영아기 1개월, 24개월. 저도 며칠 전에 우리 딸 영아 돌잔치를 했는데요. 참 신비스럽게 돌 때 되면 걷더만요. 신비스러워. 그냥 그러고 있던 애가 돌 때 되면 걷고, 또 한 2돌 가까이 되면 말을 해. 정말 신비스러워.
이제 유아기 2세에서 6세, 아동기 7세, 12세, 청소년기 11세, 60세, 성인 정기가 이제 보통 20에서 40, 성인 중기가 40에서 65, 그다음 우리 노년기가 65세 죽음을 향해서 가지고 생애 발달 단계를 다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 레빈트라는 인생이 4계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쪽에 여기는 이쪽에 봄이잖아요. 이쪽이 이제 여름, 가을. 저는 제가 58년생인데 만으로 66세, 한국나이 68세인데 성인후기 전환기예요. 노년기 막 들어가 있죠. 성인후기로.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 여기 겨울은 대부분이시죠. 노년기 65세. 다니엘 인생이 4계절 때 연구를 다 해놨고, 근데 보통 이 중년의 전환기 보통 이 45세, 그러니까 35에서 45 이때가 굉장히 역동이 많이 있죠. 역동. 이혼율도 굉장히 높대 이때요. 그다음에 55세에서 65세 이때도 굉장히 역동이 많고. 그래서 인생이 우리 보면은 우리나라는 17살 중학고등학교 3학년 17살인데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간대요. 엄청 들어간대요. 돈이 한 4,300만 원 들어간다고요. 우리나라 대학도 서울대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6천만 원이거든요. 지방대는 600만 원, 10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1인당 교육비가. 근데 43세에 우리가 태어나서 17살에 돈 제일 많이 쓰고 43세에 돈을 제일 많이 버는데 경제적으로 돈이 제일 절정이에요. 그다음 61세부터 마이너스가 돼서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계속 마이너스. 경제로 보면. 40세에 정말 하고 많은 일이죠. 가족이 완성되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엄청 많은 일이 40대에 다 일어나죠. 40대도 남자는 보통 40에 철을 한다고 해요. 세상을 안 돼요. 이게 40살 조금 넘은 자식한테는 이러저러 말할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세상을 빨리 이해합니다. 40살 넘은 자식한테 인생의 방향, 뭐 경제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밥 먹었냐, 잘 맨날 잘 기도한다, 그 얘기 응원해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성은 35세 되면 세상을 다 알거든요. 또 빠른데 여자애 35 넘으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래저래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세상을 알아요. 철이 다 들어버려요. 보통 이제 발달 단계는 이제 보통 청년기,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 큰 틀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신체 발달, 인지 발달, 심리 사회적 발달을 살펴보면 이제 신체, 인지는 기억하고 이해하는 거죠. 심리 사회의 발달입니다. 한국인은 65세 인구 추이가 이렇게 우리 사회가 지금 2025년 현재 초고령 사회죠. 20.3% 유엔에서 말하는 초고령 사회에 와 있습니다. 고령 사회는 이미 지났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10년이 큰 문제입니다. 10년만 지나면 지금은 또 저성장돼도 올해 우리 한국 사회가 한국이 뭐 0.8, 1.5 이 사이에 성장한다고 아주 어려워요. 이렇게 성장이 안 되면 사회가 더 각박해져요. 왜냐하면 그 파이는 적으니까 그걸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싸움이 굉장히 커집니다. 한국 사회도 축제는 끝나고 축제 뒷마무리라는 게 참 어려운 사회가 온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보다 굉장히 잘 살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차가 없고 자전거 하나 있는 정도에 지금 차가 있고 44절 뜨거운 물 나오는 시골에서 뜨거운 물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우리 세대에 이 등목이 그냥 물 등목해주고 그 다음에 물도 없어서 처음에 어린 시절에 들여다 길다가 나중에 이 수도 작두로 오고 나중에서 나오구나. 저희가 중학교 때 2학년 되니까 물 들어도만 그 중학교 2학년 70년대 60년대 70년대 고등학교 갔는데 60년대 말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어려운 시절이었잖아요. 정말 어려운 시절인데 지금은 너무나 잘 살잖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 자식들은 아버지보다 못 산대요. 아버지보다 못 사요. 한국 사회가 지금 막 들들 끓는 게 빈부격차가 너무 차이가 많아요.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현재 한국 사회는 남자 평균 수명은 80.6, 여자는 86.6이에요. 80 평균은 83.6. 그러니까 70세는 85%가 다 살아있대요. 70세는.
거기서 사지 100명이 85가 사니까 80살이 되면 30%만 남는데요. 85살 15%, 90살 5%, 90살은 5% 자기 동년배가 95%다 죽는 거예요. 95살은 1%예요. 현재 제가 지난 학기 노인복지학상 강의할 때 행자부 인구통계 들어가서 보니까 남자가 100살 이상이 1,520명, 여성이 5,100여 명. 100살 이상인 거 꽤 많지. 100살 이상. 한국인은 한국인들 이렇게 오래 살죠.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원미구 노인회장이 죽었어요. 그분이 봄에 노인회장 되기 어려워요. 원미구 관내에 노인정이 160개예요. 167개인가 160개. 거기서 회장 되려면 노인회장 160명 투표해서 과반수 얻어야 돼요. 굉장히 치열해요. 노인회장이 급여를 한 200억, 300만 원에다가 350 그렇게 받나 봐요. 이렇게 되게 좋은 자리예요. 여기 원미구청에 그 독자적인 건물이 있어요. 직원도 10명이나 있고요. 공부 유급공부. 그리고 전국 취업센터. 노인은 이건 자기가 가서 뭘 만들면 돈 벌어올 것이 많습니다. 노인 자살 예방한다, 취업한다고 예산 받을 것이 많아요. 그리고 정치 위상이 굉장히 높아요. 국회의원, 시장들이 굉장히 촉각을 보냈어요. 노인회장 행사하면 무조건 다 옵니다. 오지 말라고 표가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그냥 77세인데 그냥 돌아가 버렸대요. 그분은 제가 다니엘병원 입원해서 눈병 갔어요. 나는 그냥 나는 병원 한 번도 이 새끼 처음으로 입원해봤대요. 병원. 근데 뭐 금방 나올 것 같더라고. 금방 들어가고 며칠 전에 들어갔어요. 한 80기가 들어오고. 정말. 예, 정말 돌아가셨어요? 네, 77세, 47년생. 그래요. 요번에 재선됐죠. 네, 두 달. 그러니까 이야. 그래요. 이수회장이라고 여기 부천 기독교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인물, 그분도 며칠 동안 한 달 전에 들어갔습니다. 82세. 근데 몇달 전 박정만 회장은 얼마 전에도 그러니까. 일식집에서 밥 먹고 근데고 같이 만나서 7월달에 내가 뭐 사람 내가 묶어줄게 프로그램 만들어 오고 그렇게 삶과 죽음의 경기가 그렇게 모여요. 정당활동 오래 해서 여기 안동선 의원님 계시고 막 그럴 때부터 저희가 젊었을 때 30대 후반부터 이렇게 활동을 해서 그때 어른들이 다 돌아가요. 85세, 90대 그 사이거든요. 80대부터 90대 초반 다 돌아가요. 강의들 어렵게 되긴 해. 네. 그 진짜 젊은데 건강하시고. 야, 엄청 건강하신 분이 네. 왜 그런가? 왜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 양반도 그 심장에서 이 폐에서 뭐 이렇게 녹이 자꾸 보인대요. 그러면 그분도 본인하고 그분도 중학교만 나왔더만 시골 제 실로 좋은 분이더만 중학교도 공민학교라고 합격을 못 찾는데 그냥 그것 때문에도 뭐 경쟁관계 소송을 4번이나 스트레스가 엄청 쌓였어. 4번이나 소송을 나 합격을 좀 이제 공민학교는 합격을 가서 못 찾는 거예요. 지금 옛날 나왔는데 그 국민학교가 정식 학교가 아니잖아. 옛날 고등국민학교 못 찾으니까 안 나왔다고. 왜냐면 다 나왔다고. 싸우고 왜 초등학교 나왔다고 춤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래? 왜 너무 그 열등의식이야. 상대가 그렇게 그래 자존감이 4번이나 소송 나왔는데 그냥 그 열받아갖고 자식이 가만히 안 둔다고. 야, 그 건강하신 분이야. 평균 생존년 기대수명 현재 한국인은 남자가 80.6이고 여성이 86.6입니다. 87세. 근데 여성은 웬만하면 85에서 90세까지 살아요. 남자는 80에서 85. 웬만하면. 근데 우리가 못 사는 경우도 많이 있죠. 기대연령. 보통 건강수명이 남자는 73세래요. 여자는 75세. 그래서 73세까지는 별로 안 아픈. 73세부터 아프기 시작해갖고 한 10년간 병원 갔다 83세 정도. 여자는 75세에서 병원에 왔다 해서 85세 정도. 그 정도가 보통 표준인가 봐요. 근데 그보다 좀 더 사는 경우도 있고 덜 사는 경우도 있고. 보통. 그리고 남자는 3명 중에 1명이 암, 여자는 4명 중에 1명이 암이라. 암 아니면 혈관 질환이에요. 혈관. 그래서 혈관 관리를. 혈관이 수도관에서 녹슬잖아요. 혈관 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혈관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건가. 그래서 단짠 있죠. 달고 짠 거 먹지 마라.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단 거 먹지 마라. 짠 거 먹지 마라. 혈관 관리가 중요해요.
그다음 신체 발달을 봅니다. 노화, 나이 들어 생물의 성질이 기능이 쇠퇴하죠. 그러니까 일생일사를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게 당연한 거죠. 일생일사. 진시황이 12살에 황제가 돼요. 그래갖고 40에 천하통이 돼요. 그 다음에 49세에 삶이 전국 순회마다 그것도 죽으니까 그걸 신하들이 소들이 알리지 않기 위해서 생선 갖다 썩은 냄새를 포장해놨고, 근데 그분 죽음에 나라가 5년 안에 망해버립니다. 영원불멸 영생불사한다는 사람이 진시황이 그랬어요. 이제 진시황이라는 대단한 사람이요. 그 중국은 춘추전국 시대에 있습니다. 중국은 하은주, 하은주,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있고요. 그 다음에 춘추전국 시대, 그 다음에 진나라, 통일의 진한, 진이 최초 통일왕조인데요. 춘추전국 시대가 춘추세가 한 250년, 전국시대가 250년 가는데 춘추세는 70개 나라가 7개 나라라고 해요. 재편되고 전국시대는 7개 나라에서 1개 나라가 돼요. 최후 승리자가 진시황이 12살에 황제가 돼요. 정말 대단한 황제입니다. 이분이 문자 통일하고 오량형 통일하고 9년제만 9년제가 다 이거 중국에 들어온 거예요. 9년제. 중국은 요새 그 문자도 통일. 중국은 요새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49년 설립되면서 간체라고 해서 한자를 축약을 쓰잖아요. 간체. 그 다음에 번체라고 해서 대만이나 싱가포르는 우리도 똑같이 한자를 써요. 한자를. 중국인은 정말 진시황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럼 만리장성 축소, 백마용경 관광 시안에 가보셨나 모르지만 그만큼 대단한 왕이었는데 그분도 뭐 삶의 끝자락은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에 유전제요. 노화가 개혁된 유전자 예정대 순서를 짓는다. 예정대로 순서 짓는다. 그 다음에 세포의 우연적 임의적으로 손상이 되어 노화가 발생한다. 머리카락 가수 감소 가늘어져 흰색으로. 저도 노인 염색을 한 80% 했는데요. 염색을 해야 되겠죠. 근데 머리도 근데 이발소 물어보니까 나중에 난 머리는 이렇게 힘이 없고 가늘어진다네요. 원래 있는 머리는 두껍고 가늘어져요. 피부도 탄력을 입고 건조해지고 노인성 반점이 생기고 막 이렇게 있죠. 여기 대성병 앞에 점 빼는 데 있어요. 저도 점을 10년 전에 안 뺐는데 한 번 가서 빼려고 그러는데 그런 거 빼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인 치아는 잔존이 11개 돼요. 우리 2개까지는 요새 임플란트 30%인가 해주죠. 치아 문제, 치아 기억력자에 영향을 줍니다. 체중도 70살 이후에는 체중이 살살 주는데요. 일부러 체중을 빼려고 할 필요가 없다네요. 키도 이렇게 작아지고. 그 다음에 뇌세포는 한번 뇌세포는 손상하면 절대 재생이 안 된대요. 폐속으로. 그래서 중풍 시간 싸움이잖아요. 시간 빨리 119 불러줘. 빨리 119 해야 된다. 무조건 119 불러서. 우리 그 박창만 회장님도 사실은 그것도 신 뜻인가요? 하나님 뜻인 것 같아. 거기 순천항 그 단일병원 가면 대접받지 본인이 약대되니까 회장님 엄청 문병이 많이 오죠.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병원에 있어도 그냥 뿌듯하지. 사람들이 맨날 문병 오고. 근데 원래는 2, 3일 있다가 서울대병원으로 오거나 무조건 많이 아프면 서울대병원, 연대세브란스, 그다음에 카톨릭 성모병원, 그 여의도에 있는 카톨릭 성모병원 가야 된다. 그다음에 현대아산, 그다음에 삼성병원, 5대 병원 안에 빨리 가야 된대요. 근데 이런 데서는 이런 여기 카톨릭 성모병원 부천 같은 데 훌륭하지만 잘못하면 못해 놓쳐버려. 수술을 못 온다고 보내줘요. 빨리 가야 됩니다. 순천향병원 같은 경우는 순환기 정도는 잘 본대요. 그리고 성모병원은 뇌관계를 좀 잘 본다네요. 무조건 큰 병원은 서울 갔으면 그분도 빨리 큰 병원을 가서 빨리 진단받아서 빨리 조치를 했으면 살았을 것 같아. 근데 그 배우자나 아들들이 본인이 건강이 너무 자신 있는 거야.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한 일이 없었대요. 혈압은 120에 80이죠. 그 다음에 당류가 100이거든요. 해도 세포 한번 죽으면은 절대 재생이 안 된대요. 폐세포. 그래서 이 폐렴구균 백신 다 맞으셨나요? 폐렴구균 65세 넘으면 좀 저렴한 거 하나 놓아주죠. 3만 원짜리.
그거에서 놓아줍니다. 근데 그걸 막 뽑고 네, 그렇으면 조금 비싼 거 몇 년, 한 2, 3년 지난 다음에 10몇만 원짜리 있습니다. 한 번 더 맞으셔서 대개 폐혈증이나 폐렴으로 죽잖아요. 죽을 때. 폐렴 역시 꼭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대상포진 꼭 맞아야 돼요. 대상포진 위험하죠. 근데 대상포진은 25만 원, 50만 원, 싼 건 10몇만 원인데 효과가 좀 떨어진다네요. 대상포진 꼭 맞으셔야 돼요. 이 대상포진이 눈으로도 오대요. 잘못 돌아가시더라고요. 엄청 산고의 고통 막 아프대요. 대상포진 꼭 맞으시고 폐렴무딘 목신데 꼭 맞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혈압 그렇고 그다음에 수정체 탄력을 이런 안경 없이 상을 보기 어려움. 저도 눈이 잘 이렇게 뭐 날타리 증상이 있어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여기 서울은 하나 서울병원이라고 저 성동에 있는데 거기 가니까 의사 안과는 정말 잘 돼 있대요. 부천에 제일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서울병원. 스웨팅이 정말 잘, 엄청 커요. 가서 막다 찍어보더니 괜찮다고, 아직은 괜찮다고 그랬어요. 근데 눈이 침침이 오고 필요 꼭 돋보기 끼야 신문 보고 그래요. 그다음에 청각, 이게 청각 손실이 늙어도 이 죽은 사람 앞에서 무슨 말 하면 안 된대요. 죽었어도 청각은 살아있다네요. 죽은 망조 앞에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제일 늦게 손실된다는 청각이. 그다음 미각은 80세가 넘으면 20%만 남는다네요. 이제 맛이 없어요. 음식이. 어머니 음식이 자꾸 짜지고 그런 이유가 그 잘한 음식을 어머니가 잘했는데 왜 이렇게 짜지? 자꾸. 그분도 미각을 못 느끼니까 짜지는 거예요. 20%밖에 안 남는데요. 나이들 맛있는 게 없어요. 촉각도 자꾸 둔화되죠. 자꾸 뭘 놓치고 둔화되잖아요. 이 손감각이. 그래서 회사에서 이런 작업 기술 이런 게 통해서 65세 이런 사람을 안 쓰려고 그래요. 이게 효율이 안 나온대요. 젊은 애들 빨리 해서 이렇게 잘 해죠. 금방 익히고. 근데 나이 든 사람 이게 자꾸 불량 나고 그래서 촉각 손의 감각 떨어지는 거예요. 치매 정말 우리나라가 노인인구가 1030만인데 공식적으로는 100만이고 실제는 130만이래요. 치매 판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집에 의사가 판정 온 사람은 굉장히 몇십 한 시간 이상 꼭 검사를 해본대요. 물어보고. 그러면 아들이 엄마 며느리가 잘 말하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해놨잖아요. 어머니 정말 고생하셨으니까 내가 선물 하나 주려는데 나이가 몇이에요? 지금 정확히 한번 얘기하면 다 얘기하면 그냥 끝나버린대요. 굉장히 엄격해요. 치매 판정이 어려워. 근데 실제는 130만이 100만 정도 등록돼요. 치매 판정. 치매가 정말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 제일 많죠. 이 변형 단백질이 뇌에 축적돼서 그런다면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과 같이 미국에서 정말 대통령 역할을 잘하시는 훌륭한 대통령 기억되잖아요. 그분도 알츠하이머 치매로 마지막 고별 인사하는 거 같잖아요. 알츠하이머 치매 50%. 혈관성 치매 20-30%, 파킨슨이 이제 20% 그렇게. 여기 구조하고 있네. 사고 능력이 점진적으로 상실되는 거. 정말 알아보고 못 알아보고 정말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치매죠.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 숨을 막 떨대요. 술을 딸 때 계속 떨어요. 그러면 한 5년 정도 살기만요. 떨다가 술을 못 떨어. 또 파킨슨. 인지 발달. 인지는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 우리 학교 교육이 인지 교육이죠. 기억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파지라고 있죠. 신약에서 파지라는 용어를 쓰는데 외부에서 정보를 싹 위에서 축적해냈다. 그때 인출에 쓰는 걸 파지라고 신약에. 인지는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 그다음에 사이의 노년기 지능 변화, 연령에 따른 지능 변화. 지능은 보통 0세 4세에서 절반 정도 된다고 해요. 그다음에 4세 8세 한 30%, 그다음에 8세에서 17세가 한 20%. 그러니까 0세 4세가 거의 다 절반 가까이가 0세 4세가. 조기 교육이 유치원 교육이 중요하죠. 유치원 교육. 0세 4세 한 절반 40-50%. 그다음에 4세에서 8세 한 30%, 그다음에 8세 17세 정도에서 20%.
근데 엄마 뱃속에서 한 4개월, 태어나서 6개월, 그때가 제일 폭발적으로 지능 성장이 일어나는데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있을 때 4개월, 마지막 4개월로 태어나서 6개월. 근데 교육은 결국은 자극과 반응이잖아요. 자극. 그래서 엄마들이 다양한 자극에 노출되도록 그게 익숙해지도록 다양한데 막 체험학습으로 놀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자극과. 그 다음에 상호작용이잖아요.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 또는 학습자 상호 간의 상호작용, 또 학습자와 이렇게 교제, 어떤 이런 시청각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학습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지능 변화, 지능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학습 능력이 높고 환경의 적응 능력이 높고 사성과 지각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환경의 적응 능력이 있다, 지능이 높다. 다양한 환경에 빨리 적응한다. 학습 능력이 높다. 그 다음에 다양한 환경, 다양한 이런 사물과 사상에 빨리 이렇게 수용을 한다 그런 뜻이죠. 지능. 근데 지능이나 성격 이건 하나님 영역이고 부처님 영역입니다. 내가 자식을 정말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다 날라오는데 어떤 사람이 안 그런 사람이 내가 성격도 참 좋은 성격으로 태어나 그게 하나님 영역이에요. 하나님 지능.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있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있으면 보통 어머니 아버지 있어 자식이 있고 그 다음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가 있는데 2, 4, 8, 16, 32, 64, 118 이렇게 올라가면 10대 가면 1024명이 돼요. 1024.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김호가 장로님 정말 남아다운 그 기백도가 아주 훌륭한 어른인데 이렇게 그 1023명 한 명만 안 계시면 오늘 여기 안 계시면 근데 유전적 형질이라는 게 타고난 기질과 특성은 안 변해요. 우리 고양이 기르고 강아지 기르고 사난 강아지 또는 아주 순한 강아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타고난 기질과 특성은 안 변해. 유전적 형질. 그래서 우리 교육학에서는 유전과 환경이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옛날에는 유전론이 우세해서 1920년대 말이에요. 그 다음 1950년대 심리학이 행동심리학이 나오면서 이렇게 환경론 우세 요새는 70년대에 유전과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구 약 2300년 맹자 시대도 그러니까 화장터에서 시장에서 화장터에서 이렇게 서당 근처로 옮겼다는 게 환경을 중요시 명자 어머니께서 2003년에 환경의 노출을 잘 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죠. 근데 지능은 이렇게 보통 그런다고 해요. 수학과학은 지능이 절반이래요. 이게 아무리 이게 아이가 똑똑한 수학과학은 아이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고 타고난 게 절반. 그 다음에 국어 영어가 이제 두 번째, 사회역사 지리가 세 번째, 그다음 예체능 친구가 크게 관련성은 떨어진다. 그래서 전체 그 공부에서의 학문에서의 지능은 한 36% 정도는 지능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음에 문제 해결력, 성령기 것도 노인까지 연장 암정 유지대가 감소한다. 문제 해결다. 애인과 관련해서 성령기 학생도 지혜롭고 냉철하게 반대 문제를 풀어나간다. 이렇게 연세들면 정말 지혜롭고 냉철하게 세상을 판단하죠. 판단은 이게 우리 조선조에 보면 신원사파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장로님 뭐 정말 신원사파를 갖춘 훌륭한 어른입니다. 그런 말을 쓰시잖아요. 신체가 이렇게 단정하고 수려하고 말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하고 글을 잘 쓰고 마지막에 판단. 그러니까 신원서는 판단을 근거하는 게 판단. 그러니까 세상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판단했냐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판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업 경영은도 판단이 너무 경영자 정말 중요합니다. 판단. 삼성 같은 데는 그런 걸 선발할 때 판단력을 많이 본대요. 삼성전자보다 이게 핀란드 노키아라는 회사가 핸드폰 회사에서 20년간 1등했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핸드폰을 제일 먼저 나왔대요. 근데 유럽의 명가인데 시장에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철수해버려요. 그런데 웬걸 이 스티브 잡스가 2011년인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딱 갖고 나왔잖아요. 이렇게 아이폰, 아이패드. 그래서 PPT로 프레젠테이션에서 정말 세상을 문명을 바꿔놔버려요. 요새 스마트폰 모바일은요. 오장구 하나에 이거 핸드폰을 안 갖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어디 모든 핸드폰에
그래서 우리 구글 쓰잖아요. 구글 안드로이드 기반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 여기 와서 제가 몇 시간 강의한 거 전철 안에서 이렇게 잘못 전철 타서 왔다 간 거에 다 나와버려요. 그래서 경찰들이 여기서 똑똑히 그런 게 아니고요. 이동에 다 알아버립니다. 정말 다. 그 다음에 금융교육은 돈 쓴 거. 하루 이틀 굶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돈 써야 되잖아요. 돈 쓴 거. 통합, 포텐셜이 싹 풀어보면 다 알아보고. 그래서 다 잡아보고. 근데 우리 부천시는 전국에서 CCTV가 720대 제일 많이 걸려요. 그래서 CCTV 하나만 딱 찾으면 그 동선을 찾아버린다네요. 금지. 어디로 갔다. 그러니까 이 범인, 길에서 카드 나하고 주스면 그 놔둬버리고 그냥 손대지 안 해야 됩니다. 그 경찰 갖다 주고 그냥 놓아야 돼. 개인이 오라가라 해요. 금방 알아버립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도 이제 우리 교육도 과거에 이 암기 교육이 있어요. 암기 교육에서 문제 해결 교육, 지식 교육에서 생각 교육, 물음 교육. 요새 저도 챗GPT나 제미나이 써보는데요. 어떻게 물어보냐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요. 물음 교육 그렇게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하브르타라에서 그 교육이 유태인 교육이 이스라엘 인구가 720만이에요. 근데 전 세계 유태인이 한 1,500만 명 정도인데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브르타라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도서관에서 혼자 학습이잖아요. 자기 학습 조용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2명, 3명, 4명, 5명한테 끊임없이 묻고 다 보고 그런다네요. 이게 잘하는 사람이 묻고 다 보고 묻고요. 그래서 하브르타 교육은 시장이 도서관이 이렇게 시장처럼 떠들썩어대요. 묻고 다 보고 하브르타 이 질문 교육. 그래서 우리 교육도 모방 교육에서 창의 교육, 창조 교육, 모방 교육에서 창의, 창조 교육, 문제 해결 교육, 지식 교육, 암기 교육에서 문제 해결 교육으로 단순한 지식 교육에서 생각 교육, 물음 교육 이렇게 이때 전환되어 가는 과도기적 과정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국영수 중심의 학문을 우리가 암기 잘해서 이 정도까지 왔는데 우리나라 대학 교육은 서울대랑 많이 뒤처진데요. 현재는 중간밖에 못 간대요. 세계 50위권. 우리나라 고등교육 경쟁력은 세계 중위권. 우리나라 경쟁력이 한 10위권인데 중위권밖에 못 가고요. 국민 기초교육은 일본이고요. 유치원교육이나 초등교육 정말 잘 되고 그 다음에 직업기술교육은 독일이고요. 유럽은 대부분 대학이 공짜래요. 근데 엔지니어 마이스터가 되는 건 돈을 받는데요. 근데 보통 유럽은 대학 진학률 한 50% 정도인데요. 한 50%가 가고요. 나머지는 이제 안 가는데 50% 가는 것에서 절반 조금 넘은 게 한 60%가 공학교육, 엔지니어 쪽으로 간대요. 그래서 독일 같은 데는 그런다는 게 유럽은 사회민주주의 국가라 거리 청소를 쓰는 청소부 월급이나 일반 큰 대기업 다니는 월급이나 나중에 일생을 통틀어서 보면은 별 차이가 안 난다네 그게. 그래서 연금이나 혜택 이런 것들. 그래서 삶의 질에서만 좀 차이 나지 경제에서는 그게 차이가 안 난다. 그러니까 스위스, 스웨덴 이런데 대학 총장님 월급이나 대학 총장실 청소는 청소분급이 이렇게 직책급 직책수당에서는 차이 나도 실제 수령에서는 차이가 안 난대 보면 사회민주주의가 강한 성격이라고 그러죠. 시적 능력이 감퇴되죠. 아무래도 우리 나이가 들면 그래서 이 지적 능력이 감퇴, 생각하는 습관이나 교육 속의 삶의 지혜, 직업 등의 영향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적 구조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동물이잖아요. 우리는 생각 오만 가지 생각을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말로 이렇게 형태가 되죠. 말이 이렇게 행동화되잖아요. 행동이 모여서 이렇게 태도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태도가 조합되면 습관화되고 그게 인생이고 팔자로 그렇게 갑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언어 능력 이런 걸 보면 이거는 이런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생각을 잘 정리해서 말하는 게 굉장히 생각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이렇게 태도 습관 그게 인생과 팔자로 이렇게 그래서 사람 말을 거칠게 하고 막말하고 막 아주 험한 말하고 막된 말하고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이 그런 쪽으로 추동을 시킨다고 그래요. 뇌가 그런 구조로
그래서 가능하면 순한 말, 좋은 말, 정제된 말, 품위 있는 말을 써서 삶이 고단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다음 뇌와 기억력, 뇌와 기억 강태, 단기 기억. 그러니까 이게 장기 기억 그런데 이 치매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일은 잘 모르고 어제 일은 잘 모르는데 수십 년 전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한 건 기억하죠, 노인들. 여기 모 국회의원님 만나면 맨날 아까고 사선의원이 나오셨는데도 맨날 자기 공천받은 얘기만. 그때 누가 얘기해, 누가 막 그래. 근데 핸드폰 문자 보면 문자 몰라. 문자 못 받아. 사선의원 그분 젊었을 때 연설도 얼마나 잘했는지 정말 잘했어요. 90세 되니까 문자도 못 봐요. 나 문자. 근데 그런 얘기 그 말을 야 장관도 못 보더라. 글쎄 되면 그런 장관도 못 보더라. 나이 앞에 세월 앞에 다 그렇죠. 장기 기억, 단기 기억. 그리고 심리의 사회적 발달.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60대 통합성대 절망이랍니다. 잘 산 사람 통합을 이루고 인생인데 이 인생 나 버렸어, 이 인생은 포기했어, 뭐 이런 말하는 어른들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을 배나 인성이라는 것은 저도 사람을 볼 때 인성교육, 인성말에 대한 인간은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람 됨됨이잖아요. 인성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람 됨됨. 이게 인간은 말을 하는 것의 행동 거지를 보면 이 사람이 유형을 파죠.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람 됨됨 인성이고, 아까 태도는 언행으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일과 상황을 대하는 마음가짐, 자세잖아요. 태도. 일과 상황이 딱 왔을 때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그걸 이해하고 수용하는가. 태도. 그래서 이 일과 상황을 대하는 마음가짐, 자세를 태도라고 합니다. 이 조지 바이런트라는 사람이 이 발달 심리학에서는 이제까지 연구에서는 가장 족적 있는 연구입니다. 이 1938년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2010년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72년간 연구를 했는데 하버드 법대생 한 268명, 보스턴 빈민가 고졸중퇴생 한 200몇십 명, 그 다음에 도시에 아주 뉴욕의 도시에 아주 140 IQ 140 이상 여성 한 720명을 인생을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를 다 조사해봤대요. 그래서 이 조지 바이런트라는 이 사람이 세 번째 연구 책임자예요. 이 하버드 의대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교육학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전에 정부 책임자에서 세 번 긴 세월은 72년간이다 보니까 1938년생이면 지금 몇 살이세요? 정말 90살 다 돼가지고 굉장히. 근데 그 현재는 한 4명 만났고 다 돌아갔대요. 연방 상원원도 계시고 케네디 대통령도 계시고 그런데요. 이 중년 졸업생이 40대, 50대, 60대 이제 벌써 다 이렇게 보니까 이걸 조지 바이런트에게 행복의 7가지 요건이라는 책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행복의 7가지 요건. 근데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부처님이 주신 그 명대로 잘 사는 사람들을 인간 발달을 측면에서 발달 심리학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잘 살았나 끝까지 그걸 보니까 이게 인간관계, 대인관계에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명예가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인간관계, 대인관계에 좋은 사람이 잘 살더라. 하나님이 주신 명대로 끝까지 잘 살더라. 여기는 존 F 케네디가 연방상원 4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경우에 사례 이런 거 나와요. 형제 7-8명 사이인데 참득 지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가 완전히 쥐어갖고 그냥 뭐 체해가지고 형제가 많으면 중간에 체해버리잖아요. 그거 잘 돼서 지금 막 중견기업의 회장이 되어가지고 바짝바짝 눈빛 빛나고 그냥 그건 중요한 큰 회사 대표된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어떻게 개인이 그 어려운 관계를 극복한 사람이 있고 그냥 무너져 버린 사람이 있고, 지금 부천역에 가면은 그냥 이렇게 비 오고 이렇게 더운데도 그 누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술 먹고 아침에 일찍 출근할 때 거기서 술 먹고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서울 얘기하고 삶의 끈을 놓아버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7가지 조건에 대인관계 좋은 사람이 잘 살더라. 대인관계라는 결국은 배우자 관계입니다. 이 배우자 관계는 로또예요.
장로님 좀 행복하시죠? 배우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배우자. 그래서 미국은 한 47세라고 그래요. 우리는 한 55세 전에 이혼하면 삶이 엇그러진다고. 배우자가 최고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식 관계. 남자들 아들 오고 잘 대화 안 된다는 사람 많아요. 아버지가요. 대면 인사도 잘하고. 큰 아들들. 딸들하고는 좀 나왔네. 자식과 관계. 그 다음에 친구 지인 관계. 그 다음에 사회적 연결. 그러니까 우리 하삼동 회장님은 사회봉사 무척 많이 해요. 여기저기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게 신청주의예요. 그것도 올라면 신청해야 돼요. 혜택도 보고. 외롭지 않아요. 외로움은 흡연만큼 하려고 외롭지. 흡연만큼. 담배를 매일 한 값이 한 10년 피면, 한 30년 피면 7, 8년 정도 수명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외로움은 그만큼 치명적이 돼요. 독고, 오독고립사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도 엄청 많이 나온대요. 우리도 그렇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겨울에, 일본은 난방이 안 되잖아요. 겨울에. 도쿄도가 보면은, 도쿄도 인구가 1,400만입니다. 근데 여름에도, 한겨울에도 입이 안 되더라고요. 가로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겨울에도 이렇게 스커트를 입히잖아요. 초등학생. 근데 그런데도 그 추워가지고 얼어 죽는 사람이 예전에 몇백 명씩 나온다네요. 그래도 말이 없다네요. 이렇게 소시민은 이렇게 말이 없어요. 대목은 일처 없잖아요. 일본은 그래서 이 정치 구조가 이렇게 뭐 아베 집안 이렇게 정치 명문가 후예들이 그냥 꽉 그룹 관료가 그렇게 세대 일본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많이 약하잖아요. 관료를 함부로 가서 못 만난다네. 예약하고 내려와라고 이렇게 미팅 해야 되는데 뭐 관료 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원 그룹이 있어요. 지방원. 근데 지방원 그룹은 또 이게 일본은 생협이 그렇게 많대요. 무슨 생협? 우리 뭐 생활협동자 많잖아요. 신협, 생협 이렇게 생활로. 그 출신들이 선거를 해서 선거 훈련을 쌓아서 이제 지방원을 준출해서 이렇게 한 그룹을 해서 정치 명문가, 관료, 지방원 그룹 세 그룹이 권력을 분점해 간다. 일본은 소시민은 말이 없어요. 수백 명이 죽어도 그 나라가 좀 난리 날 거예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 조지 바이런트 연구를 다시 조금만 더 설명하면요. 대인관계 좋아야 된다. 근데 그 총론이고 이제 강론을 하나 들어가면 첫째가 이제 7가지고 첫째가 이게 뭐냐면 이제 고난을 대응하는 태도입니다. 역경을 대하는 태도. 우리 삶이라는 게 하루하루 아슬아슬해요. 하루하루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억울, 분노가 하루하루 부글부글 끓고 우리 모든 사람을 열어보면요. 집안에 걱정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걱정거리고 안에 있습니다. 우리 삶이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올라가는 힘들어요. 특히 한국 사회같이 이렇게 압축 성장한 나라일수록 정말 일이 많아요. 얼마나 일이 많고 복잡합니까? 그 고난들을 대하는 태도, 고통을 대하는 자세, 그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이분이 유태인인데요. 2차 대전 때 유태인을 독일이 600만 명을 죽이잖아요. 가스실에서. 근데 아우슈비츠, 폴란드 아우슈비츠, 요새 폴란드가 이렇게 우크라이나 옆에 있어갖고 우리나라 무기를 엄청 많이 사가잖아요. 근데 폴란드에서 아우슈비츠에서 130만 명을 죽이고 보통 2달 안에 다 죽인대요. 2달 정도. 근데 거기 2달이면 그런 사람이 있대요.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데 내일 대화한 사람이 오늘 죽고 그런데 빅터 프랭클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여성이 그 상황에서 화진 면도를 보고 깨진 유리를 보고 화장을 오고 또 깨진 유리를 보고 면도를 오고 그 면도기 없으니 깨진 유리를 면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게 내일 희망을 갖고 긍정적으로 사는가 그 자세, 고난과 역경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삶의 생존성과 무척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느꼈대요. 그 삶의 의지가. 이게 누구나 다 힘들어요. 정말 꺾어져 갖고 부천 얘기 앞으로 가면 그냥 저기 한겨울 나면 거기다 돌아가요. 2개월 나기 힘들 것 같아요. 2개월, 3개월 나기 정말 힘들고. 그 삶을 역경을 대하는 태도,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일과 상황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세. 그 긍정성, 삶에 대한 그 태도가 그렇게 중요하다. 두 번째가 이제 결혼생활 안정성. 좋은 배우자. 그 로또 같은 거 같아요. 세 번째가 이제 지속하는 학습. 이게 동양에서는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게 쳐지죠. 학습.
직관적 경험, 훈련, 연습을 통해서 행동상, 정신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상태로 가지고 학습이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학습. 그러니까 우리 저기 주역이 나온 지 3,000년인데 주역에 64개에서 제일 좋은 개가 겸개, 겸손함이래요. 무조건 자기를 낮추면 싸울 일은 없습니다. 아유, 그러면 죄송합니다. 내가 미처 그것까지 생각 못했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해버리면 다 끝납니다. 그 다음 나중에 자존심 싸움이 커지잖아요. 이 겸개가 제일 정말 높은 경계계인데 거기 주역에는 첫째 이런 게 간단히 설명하면 첫째 그 사람 운명이 이게 5가지로 봐요. 동양학에서는 첫째가 천명을 잘 태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대운을 잘 타고 해요. 세 번째가 거주지 풍수, 네 번째 적선 나눔 베푼 자원목, 다섯 번째 마지막 학습 20%, 학습 20% 정도. 천명이라는 것은 하늘이 주신 명이잖아요. 뭐 하루살이 있고 요새 뭐 매미가 일주일 물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강아지 15년, 고양이 15년, 사자오랑 20년, 쿠키가 66년, 바닥고고 엄청 오래 살아요. 설계 명이 있죠. 사람 천명. 그다음 시대운을 잘. 이병철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가 이렇게 중요한 국가 안보자산이 될 줄 알겠습니까? 사는 거 쌀이 이제 안보자산이 되거든요. 반도체. 시대운을 잘 타고 가요. 이병철 회장도 72세에 신문을 갔냐고 7년간 투명하다가 79세에 갔어요. 그다음 조양호 회장 74세에 돌아가고 LG로 그분은 또 자식이 없어갖고 동생 아들을 입양시켜서 이렇게 그분은 장제상속 때문에 안 된다니 딸한테 자식 동생 아들을 입양시켜서 장제상속해주고 조양호 회장 72세예요. 그 뭐 땅콩이 아들들 막 그게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얼마나 국가기관에 가서 막 하니까 스트레스 주고 72세. 넥슨이라고 있습니다. 김정주 회장은 우리나라 현금 부자 15조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넥슨이 어렵대요. 근데 56세에 자결해버리네, 자살해버리더라고요. 시대운을 타고나는 사람이 있어요. 돈도.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거주지가 엄청 부천은 지금 이게 절정의 쇠퇴 도시예요. 가능한 자식들은 성남이나 용인이나 수원이나 평택 이런 쪽으로 와요. 산은 그쪽에 다 있어요. 돈이 그쪽에다 용인 성남 쪽으로 평택 그쪽 안쪽 수원 여기 부천은 무너져버렸습니다. 88만까지 다 지금 79만 80만 갔다 왔어요. 인구 8만이죠. 저기 옥기주의가 5만 이상 들어와서 겨우겨우 지금 유지역이 이 절정에서 쇠퇴도시입니다. 자식 입장에서 여기 살면 안 되니까 집값이 문제가 돼요. 가산 축적이 안 되는. 그리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학습이고요. 그다음 네 번째부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의사들이 금연해라. 30년 운동 담배피면 7, 8년 오래 샀는데 금연. 병감 금연하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금연, 금주, 술은 요새는 술을 한두 잔도 안 먹는 게 최고라대요. 그 다음 운동, 체중 7가지를 이렇게 이 벨런트라는 사람이 연구해보니까 7가지가 잘 좋아하는 사람이 잘 살더라. 그리고 동양에서는 천명, 시운, 거주지 풍수, 그 다음에 적선 나눔, 그 다음에 이 학습. 적선 나눔도 정쟁시는 엄청 중요합니다. 전쟁시, 국가 위기시. 레빈스는 아까 인상사격이 아까 처음에 좀 나왔던 겁니다. 봄, 여름, 가을 등 인생이 있었다. 그 다음에 레빈스는 젊은가 늙은 파괴할 청년 남성 여성의 참여와 권리를 통해서 이렇게 재편반에서 삶을 뛰어간다. 그 다음에 에릭슨의 통합성 대 절망. 우리가 65세 이상이 통합성 자신이 살아오는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이 사는 의미가 있고 인생이라는 의미와 재미가 있게 떡식처럼 쌓아가는 과정인데 만족스러웠으며 보람이 있고 보다 높은 수준의 인생 철학을 발전시켜 통합성을 우리 송기순 원장님 항상 원장님의 삶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철학의 높은 수준의 철학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절망은 다시 삶을 의문이었다 후회하고 그러니까 이 생망이라 이번 생은 끝났다. 절망과 우울 경험 노년기 그래서 성공적인 노하려면 질병과 장애 피해가기 질병, 장애 정말 건강해야죠. 정신건강 중요하죠.
그 정신건강이 왜 요새 중요하냐면요. 우리나라 지금 화가 중에 세계 잔존한 화가 중에 그림값이 제일 비싼데 반 빈센트 고흐래요. 그 그림값이 발랐는데 이분은 젊어서는 끈이를 간방을 못했어요. 동생한테 판매를 맡겼는데 못 팔아요. 근데 삶 죽음의 유작은 최고 비싸요. 근데 이분은 정신병을 다 마지막 번쩍으로 37 자살해버려요. 그 전에는 너무 공황 장애 우울증이 심해갖고 자기 귀를 가위로 잘라버리고. 근데 삶의 과정이 너무 힘들어버린 거예요. 돈을 못 벌고. 그런데 이분은 자기 세계에 너무 갇혀서 사회와 도도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혼자만의 세계를. 근데 그에 비해서 이렇게 이 피카소 있어요. 피카소는 92세까지 살아요. 돈 자기가 남긴 작품값이 그 당시 돈으로 6천억인데 지금은 1조 원이 넘는데요. 근데 온 그렇게 37과 92세 얼마나 생을 세 배 가까이 살아버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회 연결성을 잘했어요. 피카소 들어가는데 그 그림이 지금 대서다. 그리고 다작을 해요. 그리고 고객 지향의 그림을 고객이 원하는. 정식 부인만으로 5명을 수업 더 많은데 정식 부인. 근데 피카소가 죽은 후에 부인들이 다 막 자살해버리고 막 엉망이 되어버려요. 근데 다 혼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피카소 부인들 그걸 보면서 우리 정신분석학의 지금 프로이드라는 장어 사람이 있어요. 프로이드라는 정신분석학의 대가입니다. 이분은 유태인스 출신 노벨상을 받은 사람인데요. 지금도 정신분석학은 정말 대단한 학문인데요. 프로이드가 방어기제를 만드는데 그 방어기제에 보면 승화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자연을 살 때 사회가 허용하는 방법으로 자기를 분출하는 그렇게 다양한 배우자를 통해서 작품 세계를 바꿔가요. 피카소 본인은 정말 잘 살다 간 것 같아요. 근데 이 네플 반 빈센트 고흐 같은 경우는 절망적인 삶을 살다 후손들은 좋았는데 본인은 삶은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삶을 끌어가지 못했어요. 요절해버린 거죠. 그래서 질병과 장애 피하기, 성공 요하는 높은 수준의 인지적, 신체적 기능 유지, 적적 인생 참여. 그러니까 일본 같은 데에서는 내재역량이라는 말이 방송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한국에서는 아직 그 말이 안 나오는데 내재역량을 길러라 노인들한테 내재. 첫째는 정신적 능력, 인지적 능력, 기억력. 두뇌 활동을 해라. 인지적 능력, 두뇌 활동을 해라. 두 번째 정서적 함량, 정서적 능력을 기르라. 마음 관리 잘해라. 세 번째 신체적 능력 기르라. 네 번째 사회적 관계, 사회적 능력 기르라. 사회적 관계망을 많이 만들어야 네 가지를 계속 해라. 그래야 고독사 않고 노년이 행복하고 잘 산다. 내재 역량. 인지적 능력, 정서적 능력, 신체적 능력, 사회적 능력이라고 내재 역량을 갖춰.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런 높은 신체 인지 능력을 갖고 있어야 노년이 삶이 괜찮고 사회 변화에 지금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그래서 챗GPT나 재미나 이런 거 까세요. 아드님한테 그런 거 일단 좀 까주라 무료 버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저기 뭐 네이버나 다음 가서 검색할 필요 없어요. 거기다 딱 물어보면 창문이 쫙 나와버려요. 1초. 그 대화도 해요. 저거 엄청나요.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조금만 똑똑한 아들이 좀 말하면 물어봐세요. 깔으세요. 그럼 얼마나 그냥 정말 놀래버려요. 얼마나 그렇게 똑똑히 잘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삶을 인생을 참여하는 거. 그 다음에 질병 이런 3명 중에 1명이 남자는 암, 4명 중에 하나는 여성은 암이래요. 그러니까 내 건강관리는 솔루션 하나씩은 내가 어떻게 나는 걷기를 하겠다. 나는 음식을 뭘로 해서 건강 한 가지 건강, 정신, 이 신체 건강에 대한 솔루션 하나. 그다음 정신 건강, 내 마음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때 내 마음을 어떻게 평안하게 유지할까. 기도로 요새는 명상 기도를 많이 얘기해요. 사회적 말은 명상인데 기독교에서는 기도 굉장히 중요한 명상으로 기도. 요새 멍 때리기 그런 거죠. 불교에서는 참선이라고, 유교에서는 정신 수련이라고 해요. 하여튼 명상, 기도 하여튼 내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걸 한 가지씩으로 이렇게 갖고 있어서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도록. 요새 자식들이라는 게요, 저희 아버지 세대의 그 효나 사회관계하고 생각, 인식의 폭하고 그 공동감정 우이필링하고
저 세대의 공동감 유입을 하고 저 자식 세대를 이렇게 보면은 많이 변해 있어요. 우리도 많이 아버지가 봤을 때 이기적이었는데 우리 지금 자식들 보면 몰라 내 자식은 안 그럴 게 아니라 다 이기적이고 나만 하네 그런 생각을 하는 세상이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세상이 변해버렸어요. 너무 자기만 하는 부모를 나이 들면 이런 거 인정을 안 해요. 나이값을 쳐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염색 잘하고 대학에서 잘려버립니다. 막 허옇게 다니고 나이가 조금 들어버리면 학생들 민원들은 바로 잘려버립니다. 이런 거. 젊게 오늘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은퇴 정말 은퇴 저도 은퇴해서 이제 그 연금을 받는데요. 집에서 물러나 사활동 손을 떼고 한가위치네. 은퇴가 제일 문제되는 게 이런 거래요. 갈 데가 없는 거, 남자 갈 데가 없는 거. 어디 갈 데. 그리고 직장에서 인과관계 90%가 없어져 버린대. 10% 남는 다 끊어져 버려. 남자들 힘 쫙 빠져버립니다. 아저씨가 되는 거 옆에 아니 이웃집 아저씨가 되어버려요. 부장님, 과장님, 명칭이 명함이 없어져 버려요. 은퇴 준비 단계, 은퇴 단계, 환멸 단계, 적응 단계, 은퇴 안정기 단계, 은퇴 종료 단계. 요새 조선일보 보니까 50대 후반만 돼도 직업 보이겠네. 청와대 뭐 경무청 실직원, 무슨 화려한 경력자, 지점장, 교장, 교수 출신도 직업을 못 해가지고 지금 신분 소유고 경비로 그래요. 진짜 사실입니다. 제 아는 의상 선생님들 나 경비하고 있어. 선택 안 하는 저 멀리 가서 중학교자들이다. 지점장 출신 맞잖아요. 이럴 데가 없어요. 안 써줘요. 50대 후반만 돼도 65세 넘으면 아예 대상도 아니고 나이듦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은퇴에 대한 관점, 은퇴를 위기로 보는 입장, 은퇴를 기회로 보는 입장, 생애주의 소득가서 요새 평생교육 바우처 요새 내일 배움 가서 300만 원 넣어주는 거 아시죠? 가고 여기저기 배우는 거. 그 다음에 그건 나이 들어 다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장애인 차상위계층 국기표 소득자 우리나라 273만입니다. 차상위계층이 한 30여만. 그 다음에 장애인 한 우리나라 270만. 이런 분들한테는 평생교육 바우처를 35만씩 정부에 넣어줘요. 근데 그걸 신청해야 돼요. 기간에 안 해줘. 몰라. 다 지나가 보니까 30만. 잘하면 70만까지 바우처 평생교육 이용권인데 그런 걸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은퇴 후 부부관계 정말 많이 변해버리죠. 집에 3식이냐 2식이냐 이런 소리 들으면 마음 되게 아프죠. 되게 좀 당황스럽고 가족생활, 규정된 투자, 자원봉사, 균형된 경제. 요새 경제경영 아닌 게 없죠.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모든 게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경제경영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신앙, 정신적 경영이, 영혼적 경영이 교회도요. 자본화되어 있어요. 세속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주식회사 같은 주식회사 인수 같은 진짜 목사 냄새도 안 나네. 목사 같지도 않네. 경영자 같아. 목사 냄새가 안 나. 교회가 뭔 비즈니스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자꾸 떠나고 그런 말들 많이 해. 그럼 왜 돈 있는 사람들만 다 그러지? 무슨 부담돼서 못 가겠네. 제가 성경 받고 저는 교회 내님 30년 전에 이렇게 보면 지금도 교회 다니고 아직도 교회 다니고. 근데 문제예요. 앞으로 10년만 가면 교회가 유럽식으로 영국이 교회가 보통 20% 다닐 때 지금은 3%래요. 청소년은 0.3이래요. 유럽이 다 그런다네. 민박집, 술집, 관공서, 서커스장 그런 걸 다 배워놓고 한국 교회도 좀 위기입니다. 경제 방식 정말 연금 중요한 거 아시죠? 가족 중심. 가족을 영순위로 내 돌아갈 때가 가족밖에 없어요. 부인이 아무리 배워도 부인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도 모두 갈 데가 없어요. 배우자와 관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식 관계. 이게 가족 제일 중심에 1. 배우자, 2. 자식, 3. 친구, 4. 지역사회 연결. 지역사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가족, 그다음에 경제 경영, 기능 투자. 우리나라는 80%가 부동산에 돼 있어가지고요. 돈이 다 해갖고 소비가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가 1950조라고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가계부채 너무 많다. 그 다음에 국가부채액이 지금 1,300조 된 GDP 50% 됐다. 위험하다. 빨리 간다. 너무 빨리 간다. 그 다음에 기업부채 2,750조. 우리나라는 빚에 떠 있습니다. 6,000조. 특히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너무 위험한 수준을 많이 된다. 그래서 지금 행정부에서만 6억 이상 대출 안 된다. 앞으로 전세도 5억, 수도권 5억인데 전세도 3억으로 줄인단 말이죠. 그래야지 부동산이 너무 오르니까. 윤태식이 그 다음에 지금 3시 반까지죠? 그냥 해버릴까요? 3시까지 그냥 해버릴게요. 노년기 일광대 제가 이게 화면이 70개나 됩니다. 그래서 많아요. 이 정호성 시인의 산상 이분은 천주교 시인이래요. 우리 김학과장님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불교 산산조각 정호성 은비리에서 사온 흙으로 만든 부처님이 멀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목은 목대로, 발가락은 발가락대로 산산조각이 나 얼른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순간 접착제를 꺼내 붙였다. 그때 늘 부서지게 하려고 노력하는 불쌍한 내 머리를 다정히 쓰다듬어 주시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을 얻을 수 있지.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있지 않나? 있지. 살아갈 수 있지. 네. 부처님도 29에 출가하셔서 35세 깨달으러 80세에 영면하셨죠. 왕자신으로. 그리고 또 출세에서 몇 세 이래 안에 어머니가 돌아가서 이모가 빌려줬다고 그러죠. 이모가. 불교는 지금 인도에서는 뭐 거의 명맥이 안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기독교 다음에 불교죠. 2,500년이나 되는 종교고요. 산산조각 우리 성미라는 게 산산조각 날 때 많죠. 근데 이분 시인들 보면 박완서 시인 얘기를 이분이 하던데 박완서 시인이 남편 돌아가시고 6개월 안에 아들이 외아들 하나가 6개월 안에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가님 어떻게 삶을 이겨냈나요? 극복했나요? 그 어려움은. 그 어려움은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다. 그 말이 맞다. 삶은 견디는 것이다. 이예수 시라고 이예수 작가 죽었죠. 그건 우리가 인생은 존버야. 존나게 버티는 거야. 말이 많은 거 같아요. 누가 버티는 거야. 잘 버티고 잘 이겨내는 거. 버티는 거. 이겨내는 거. 견디는 거. 인생이라는 게 너무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극복한다. 삶을 어려운 그런 말을 합니다. 견뎌내야 되는 거다. 견디는 과정이다. 산산조각 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한국사회처럼 이렇게 치열한 경쟁사회, 지독한 경쟁사회에서 특히 더 완전히 정말 다 홀로서기잖아요. 정말 홀로서기잖아요. 홀로서기 하는 인생인데 그 치열한 경쟁사에서 살아남기 투쟁, 하루하루 삶의 전장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걸 잘 견뎌내는 거, 견뎌내는 거, 버텨내는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천주교 시인의 그 시를 잘 쓰고 은퇴 얘기입니다. 프로이드가 아까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하고 사랑을 삶이라는 인생이라는 일과 사랑입니다. 세자죠. 일과 사랑. 일은 직업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성공과 성취, 경쟁력을 만들고 사랑은 결혼생활을 통해서 자녀를 이렇게 완성시키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이세를 만들고 일이라는 것은 인간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건 중요한 사건이므로 일로 떠나는 데는 인태는 누구에나 상당한 적응을 필요합니다. 은퇴식이 어려움이 정말 많죠. 프로이드는 유태인 출신 정신과 의사로서 정신분석하고 대화합니다. 은퇴는 단순한 경제적 청소가 아니라 산업적 은퇴 시점을 노년기 시작으로 보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노년기 시작이죠. 43세에 절정이 올라갔다. 61세에서 적자 인생.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73세까지 일하고 싶어 한답니다. 73세까지. 60세 이상이 절반 이상이 일어나요. 우리나라. 엄청 일을 많이 하죠. 노년이 우리나라 노인이 OECD 38개 국가에서 노인 민원이 통계마다 좀 다르게 나오는데 38에서 44까지 나와요. 항상 왔다 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이 이렇게 빈곤 노인이 많다는 건 한 달에 100만 원을 못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파지 짓는 노인이 약 17만 명 정도 됩니다. 17만 4천 명. 노인들 정말 우리 노인들은 일제말에 태어나서 그 해방의 어려움, 전국 어려움, 6.25 피난, 경제개발, 자식교육, 본인의 삶을 돌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죠. 일본 노인은 부자예요. 일본 노인 가면요, 노부가 그냥 움직이는 건데 호텔 같은 데 밥 먹는 노부도 가끔 많이 보여요. 비싼데. 우리 노인 어디가 호텔 가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불가능. 우리 노인은 정말 갓난신고의 삶을 살고 정말 이건 지금 그때는 공동체가 안 깨져서 정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각자 도생 사회에 대한 공동체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지금 이 집단주의 사회에서 지금 개인주의 사회, 이 인맥 사회가 완전히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연봉수입에서 똑같이 들어가면 4천만 원 똑같이 줬죠. 지금은 어떤 사람은 뭐 4억 받고 어떤 사람은 3천만 원,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다 틀려요. 회사도. 그래서 각자 도생 사회. 갓난신고의 삶을 사는 어른들 보면 짠해요. 저희 아버지 정말 어려웠잖아요. 이래서 그냥 골병 들어 죽고 그 지게 작대기로 이러는 시대 아니에요. 사업행위로 이러는 시대인데. 그래서 이제 노년이 됐는데 뭐 연금 같은 게 나중에 나왔잖아요. 없어. 국민연금도 다 안 돼 있고. 우리나라 국민연금 평균이 한 65만 원 된대요. 65만 원. 근데 제 나이가 제가 58년생인데 제 나이도 한 48%는 국민연금이 없다네요. 연금도 저 또래도 이렇게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장사하다 보고 살기 바쁘니까 연금을 안 넣어버리면 그냥 시기가 되어서 연금이 없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 은퇴 적응, 건강하고 적당한 수입이 있고 활동적인 교육수입이 높으며 친구와 가족을 포함한 사회적 지원망이 높고 은퇴전 생활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예, 금방 빨리 넘어갈게요. 수입, 활동, 경제, 은퇴 적응, 은퇴에 대한 인식, 일정 관념입니다. 조부모 은퇴 사회적 역할 문제, 손자녀가 없거나 이들과 관계 문제되는 노인 절망 원인, 손자녀가 없거나 아들과 관계 형성, 이게 참 중요하죠. 그다음 정년 은퇴로 인한 삶의 양식 변화, 직장 다닐 때 90%가 없어지니까요. 배우자 상실, 특히 남자는 부인이 죽으면 5년 안에 80%가 죽는데요. 세상에 적응 생활해. 이제 여성은 2, 3년만 지나버리면 삶의 만족도 확 올라가 버려요. 행복도가 올라가요. 훨씬 여성들이 적응이 뛰어나요. 여기 회사가 부산하면 남자는 어디로 숨어버리고 여자가 탁 일어나서 탁 변호사 만나라고 파산하고 정리로 다닌다고 다 그런다네요. 그러지 않는 일이 없다. 여자는 어머니 강하네. 아버지는 강하다 소리를 별로 안 한다. 사업이 망하면 거의 90% 이상이 부인이 나서 다 정리로 다니지 파산 신청하고만 정리한다. 그런데 은퇴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퇴로 노인들이 적응한 가장 어려운 게 경제죠. 경제 아닌 것이 없죠. 그런 문제가 참. 일본 국민들이 연금이 보통 200에서 250을 받는데요. 우리나라는 학교 교장 막하면 300만 원 넘거든요. 일본은 그걸 안 하는데 우리보다는 한 50에서 100만 원이 적다네요. 우리 설계가 그렇게 돼 있대요. 200에서 250에서 50에서 100만 원을 벌게 노인들이 다 이런대요. 200에서 250 타고 50에서 100만 원이 부족한대요. 그러니까 한 300만 원, 250에서 300이 들어간대요. 부모가 살려면.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네요. 신체 정신적 건강에 영향. 그다음에 친밀도가 적은 집단과 사회적 접촉과 은퇴 연을 받은 은퇴 안정적인 집단 내에 있다면 은퇴 후 30을 눕히지 않는다. 이 웰다리 같은 데 나오셔서 이렇게 관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산업계 우리 전영국 교수님 막 외계 친밀감 있게 잘 오시던데 그런 게 삶의 행복도를 높고 삶이 행복이 제일 높을 때가 여행이라고 하잖아요. 죽을 때 제일 후회 많이 하는 게 내가 가족과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안 보낼까?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낼 걸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바쁘면서 가족과 시간을 더 보낼까? 추억을 많이 그다음 왜 나는 내 삶을 살고 남이 원하는 삶을 살았지 내 원하는 삶을 내 삶을 살지 않았지 우리는 남 의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다음에 여행을 좀 많이 해요. 세계에 활성할 때 많이 좀 돌아다니고 그럴 거예요. 그다음에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걱정만 하고 살지 걱정은 4%밖에 안 일어나는데요. 100%면 4배. 왜 걱정만 이렇게 살지? 이런 우리 우리 의원님들 전부 다 걱정편 좀 덜하고
여행도 좀 많이 하시고 가족과 관계 도 높여시고 남으시가지고 내 삶을 잘 꾸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퇴 전 은퇴 학자들이 현재 은퇴 단계 예정으로 진행되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은퇴에 대한 생각, 신체적, 경제적 은퇴, 개인적 이런 것들의 관계를 잘 정리하는 것. 은퇴, 얼마나 은퇴를 잘 은퇴 준비, 은퇴의 계획은 빠를수록 좋다. 은퇴 생활의 준비, 노년기에 발생하는 경제, 건강, 여가, 주거 문제. 경제 문제 정말 중요하죠. 건강 문제, 여가 문제, 시간 많이 나면 어떻게 시간을 소진할 건가. 여 주택 문제, 주택 문제. 요새 보면 서울은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막 그러니까 이 주택 문제. 뭐 요새 문화센터나 이런데 뭐 복지관 주변, 병원 주변에 살아 그런 얘기를. 연금 관리, 부동산 관리, 특히 60세 이상은 부동산하고 현금하고 절반 정도는 갖고 있어요. 절반에 부동산 너무 많은 이게 자식 간의 싸움이 되고 그림책이 되죠. 은퇴 후 소득 방안, 건강 관리, 은퇴 경우 은퇴 전부터 미리미리 준비하는 여가 교육, 여가를 어떻게 인생은 의미와 재미를 쌓아올리는 거죠. 의미와 재미를 쌓아가는 거예요. 은퇴 생활에 대한 적응 정도, 은퇴에 대한 계획 정도. 은퇴를 하려면 미리미리 계획을 생겨야 되죠. 건강, 생활태도 그런 것들을 잘 짜야 되죠. 저희들도 사학연금재단에서 막 은퇴 교육을 많이 시켜줘요. 다 온라인 교육이에요. 줌으로 농촌 체험 나와서 저희들 막 그게 들어보면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다가오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 신곡동 이 동네가 제일 좀 부천에서 가난한 동네. 이 정도는 정말 좀 보강동이나 이런 가서 좀 어려운 동네거든요. 근데 여기 이 동네 원미동, 신곡 1, 2동, 원미 2동, 추기동 이 동네가 좀 어른들이 많이 살고 좀 노후도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굉장히 삶이 좀 고단한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 지금 그 이쪽 사는 사람 저 이 동네를 잘 알아요. 한 4, 50년을 위해서 살아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농촌에서 지금 이제 일을 못 하니까 도시로 와서 여기 와서 혼자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농촌에서 힘들니까 오더라고요. 어차피 연금 나면 똑같고 일을 못 하니까. 그 건강, 경제, 가족, 사회적 주택 이런 게 인식, 미래 생활에 대한 관리 능력, 은퇴 후 생활 전반의 계획수리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죽음, 삶에 대한 죽음, 자신의 삶의 성공 실패에 대한 평가 결과를 수용한다는 존중해주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이해와 수용이죠. 인간관계 이해와 수용. 수용은 다른 말은 존중입니다. 당신 다 좋은데 그거 좀 바꿔 안 됩니다. 수용해줘야 돼요. 인정해, 존중해줘야 돼요. 수용 다른 말 존중. 그다음 가운데 타협인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인간관계죠. 삶에 대한 융통태도, 새로운 삶의 관계,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삶에 대한 태도. 태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과 상황을 대하는 마음가짐, 자세에 대하여 어떤 이 고단한 삶을 어떻게 내가 이겨나고 견뎌낼 건가 내지는 그래야 되죠. 죽음에 적응, 죽음을 두려워하는 죽음을 당할 때 고통에 대한 두려움, 고통, 자신의 죽음에 대한 가족들의 슬픔과 고통, 죽음 이후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저는 나폴레옹이 52세의 삶이 끝났고 헬렌 켈러 여사가 88세의 삶이 끝났거든요. 나폴레옹이 죽을 때 마지막에 그 총통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영웅이죠. 내가 눈꺼풀 들어올릴 힘도 없구나. 내 삶은 행복한 순간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았다. 그렇게 두 번의 결혼 실패했던 개인적으로 그랬는데, 근데 헬렌 켈러에서는 완전히 장애인이죠. 삼중장애인, 보도도 말하지만 삼중장애인. 내 생에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한 번도 없었다. 늘 행복했다. 그래서 나폴레옹과 헬렌 켈러. 나폴레옹은 88세, 아니 헬렌 켈러는 88세, 나폴레옹 52세의 삶을 마감하는. 삶은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선생님, 이거 조금 얘기했는데 이건 이 목장 들어가지 마시고요. 귀천 이 시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죽음 이후에 이런 것을 하도 많이 하셔서
귀천 시하는 분 하고, 예. 그리고 목사님 한 번 읽어봐 주실래요? 귀천 천상병 시인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낸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천상명 시인은 매일 술을 안 먹으면 그 아픔을 못 이겨냈다고 해요. 고문 후유증이 서울 상대를 나갔대요. 근데 민주화 시대에 운동을 너무 많이 하다가 고문 후유증으로 술을 안 먹으면 고통을 못 이겨서 안타깝게 삶을 살다 가시는 분인데 이 시 죽음을 보는 관점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으로 묘사했죠. 아름답더라고요. 우리 성승원장님 말 죽음 웰다잉도 잘 살아야지 잘 죽는 거라고. 아름다운 이 세상 삶을 잘 살게 기자가 해서 풍부한 삶, 좋은 삶, 멋진 삶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